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파이낸스 경영학과 강형구 교수입니다. 인공지능과 금융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투자에서 인공지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논의하겠습니다. 강의는 제1부와 제2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019년 10월 3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인공지능이 월스트리트 등 금융을 장악하는 현실을 매우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속칭 퀀트 펀드, 퀀터테이티브 펀드들이 미국 주식시장의 35%, 기관 투자자들의 60%, 모든 거래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규모입니다. 다음 페이지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가 투자해서 인간보다 낫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에서 인공지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의 본질적인 사업 모형,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가 중개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술에서는 이러한 중개 없이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2008년도 비트코인에 대한 논문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인공지능의 금융투자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금융투자의 모든 부분을 여기서 논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 중 초단기 투자 또는 거래, 전술적 투자, 영어로 Tactical Asset Allocation, 중장기 투자, 그리고 위험 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역별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의 금융투자 활용에 집중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분야가 언론과 대중에게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매우 크고 인공지능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 판단이건데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해당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과 금융투자의 결합에 언론과 대중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첫째, 인공지능을 금융투자에 적용하는 것, 인공지능으로 즉 돈을 버는 것, 이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직관적이고 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인공지능 전문가라면 누구라도 자신들의 기술을 활용하여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 등을 하는 상상은 틀림없이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은 개인의 금융, 보험, 신용평가와 같이 핀테크 및 모든 금융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명 펀드들도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모라이, 세레블롬, 캐피탈, 아이디아 홀딩스, 탑파이트 캐피탈 매니지먼트와 같이 순수하게 인공지능만을 이용한 헤지펀드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투자 전략을 설계하기 위한 정보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최종 거래까지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미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많은 전문가들이 금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지펀드들도 인공지능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퀀트 전략으로 유명한
영국에 기반한 헤지펀드인 맨그룹은 옥스포드 대학과 제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옥스포드 만 퀀터테이티브 파이낸스라는 연구기관을 설립했습니다. 맨그룹의 연구진은 해당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 학자들과 협력하여 금융에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치열하게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투시그마 역시 매우 유명한 헤지 펀드입니다. 투시그마의 경우는 코넬텍, 코넬 공과대학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디쇼 그룹 역시 유명한 헤지 펀드입니다. 디쇼 그룹은 2018년 8월 워싱턴 대학의 저명한 컴퓨터공학과 교수인 페드로 도밍고스를 아예 매니징 디렉터로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 인공지능의 연구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셋째,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투자가 실제로도 매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2018년에 퀀트 헤지 펀드의 규모는 이미 1조 달러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일반 헤지 펀드, 전통적 자산운용사, 은행 거래와 비교해 봤을 때 퀀트 펀드의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사실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퀀트 기반, 정량 기반 헤지 펀드는 인공지능을 100%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2019년 8월 16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한 펀드 재산 직접 운용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인공지능 펀드들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로보 어드바이저의 성과가 좋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사실 이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함께 국내 금융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운용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의도도 분명히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오해도 매우 많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이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서 오히려 인공지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초단기 투자, very short term investment나 거래 알고리즘의 경우 즉각적으로 인공지능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국내에서는 매우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데이터 등의 문제로 인공지능이 논리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셋째, 수학적으로 정의된 인공지능이 오히려 인간의 직관적인 의사결정에 비해서 투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적은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다수 펀드 매니저들이 어차피 우리들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펀드 매니저들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어차피 우리는 모릅니다. 인공지능이 불투명하다고 해도 이러한 펀드 매니저들의 불투명성에 사실 비할 바는 아닙니다. 넷째, 인공지능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금융재무이론에 대한 이해는 물론 행동경제학적, 행동파이낸스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특히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재무금융이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의 프로세스는, 에셋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는 흔히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고객 및 투자 목적을 정의한다. 2. 투자의 유니버스,
와 투자 대상 자산군을 정의한다. 3. 전략적 자산 배분, 즉 Tactical Asset Allocation을 한다. 3. 전략적 자산 배분, Strategic Asset Allocation을 한다. 4. 전술적 자산 배분, 즉 Tactical Asset Allocation을 한다. 5번 거래를 실행한다. 6번 성과를 분석한다. 7번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한다. 이를 리밸런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에서 위험관리는 전 부분에 걸쳐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따로 특별히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정된 지면에서 금융투자 프로세스 전체를 모두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초단기 투자 거래, 전술적 자산운용, 단기 투자, 중장기 투자, 위험관리를 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단기 투자와 거래는 투자 프로세스의 거래 실행 부분, 트레이드 부분과 성과 분석에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전술적 자산 배분 및 단기 투자는 포트폴리오 구축, 리밸런싱, 전술적 자산 배분 전망과 관련됩니다. 중장기 투자는 개인 투자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과 고객, 투자 목적 정의 등도 모두 이와 관련됩니다. 위험 관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모든 투자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초단기 투자, very short-term investment나 트레이딩의 경우 이미 인공지능으로 상당 부분 대체되었습니다. 초단기 투자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데이터가 충분합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 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초단기 투자에서는 흔히 틱 데이터, 일중 데이터라 불리는 마이크로 거래 데이터의 양이 매우 방대합니다. 둘째, 인공지능이 인간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빈도 거래, 영어로 HFT, High Frequency Trading의 경우 밀리세컨드, 만분의 1초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래를 더 빠르게 할수록, 촘촘히 할수록 거래 이익도 커집니다. 여기서 인간은 인공지능과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초단기 정보 처리 역량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뉴스, 웹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서 새로운 정보가 생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해석하고 관련된 거래 알고리즘을 만든 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매우 빠르게 처리해야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경우 스크래핑이라는 기법을 통하여 정보를 웹에서 바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기법, 영어로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이미 프로그래밍된 거래 알고리즘으로 실시간에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인간이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기계를 상대로 이익을 거두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넷째, 스스로 변화하는 알고리즘의 경우 빠른 속도로 오류를 파악하고 역시 빠른 속도로 스스로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600명가량의 주식 트레이더들을 단 2명으로 줄이고 기존 업무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단기 투자에서 인간과 기계 간의 역량의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HFT,
high frequency trading과 같은 초단기 투자와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시장 충격 모형입니다. 시장 충격 모델은 Market Impact Model이라고도 합니다. 시장 충격 모형은 초단기 투자자 HFT에게는 아예 그들의 사업 모형의 일부, 비즈니스 모형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 충격 모형은 무엇인가? 아니면 시장 충격은 무엇인가? 여기서 시장 충격이란 시장 참여자가 자산을 매수 혹은 매도할 때 가격이 움직이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매수할 때 가격이 오르는 정도, 매도할 때 가격이 하락하는 정보를 나타냅니다. 어느 주식의 가격이 5만 원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 5만 원에 주식을 사거나 팔 수는 없습니다. 살 때는 5만 원보다 살짝 비싸게 사야 하고 팔 때는 5만 원보다 살짝 비싸게 팔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거래량이 크다면 이러한 갭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장 충격은 속칭 시장 유동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동일한 정보와 동일한 수익률 예측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시장 충격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에 따라서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거래 비용이 약 1%입니다. 그런데 불리한 시장 상황 및 비유동성 주식의 경우 또는 대규모 주식의 경우 약 2, 3%까지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량의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는 시장 충격 모형을 이용하여 거래 비용을 예측하고 거래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거래 비용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을 통해서 펀드 전략을 통해서 알파, 초과 수익률을 높이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전략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의 90%가 시장 인덱스보다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년 총 시장 가치의 0.67%나 되는 금액을 속칭 말하는 알파를 찾기 위해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시장 충격 모형을 사용하여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것은 이러한 알파를 높이는 것보다 훨씬 쉽고 과하게 가깝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알파를 높이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런데도 시장 충격을 과학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나 개인의 장업을 받아서 운영하고 거래하는 것은 성실한 신탁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내 자산운용사들과 증권사들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시장 충격 모형을 사용한 효율적 거래 역량입니다. 세계적인 자산운용기관이다. 국내에서 금융 역량이 가장 앞서 있는 조직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경제신문 기사에 의하면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 거래를 잘못해서 2.5조, 연평균 5천억의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 투자자가 주식 거래를 잘못해서 2.5조를 날렸다. 고가 매수, 저가 매도로 국민연금 등 기관이 2.5조를 날렸다. 아낄 수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서 더 썼다. 기관 투자자들이 연평균 5천억 원을 허공에 날리고 있다. 모두 신문 기사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도덕적 해이, 뭔가 직업윤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속칭 말하는 외국계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시장 충격 모형을 활용하여 각종 어드바이징을 하다가 교수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주요 고객들은 인덱스 펀드, 퀀트 펀드, 헤지 펀드들이었습니다. 시장 충격 모형은 제가 근무하던 글로벌 IB의 핵심 서비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국내 금융기관들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하루라도 빨리 시장 충격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를 투명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법 중의 하나인 딥러닝을 적용하는 것이 현재 시장 충격 모형 관련 학술 연구의 추세입니다. 금융기관들은 인공지능 기반 시장 충격 모형으로 프리-트레이드 어널리시스를 하여 거래 전략을 세우고 포스트-트레이드 어널리시스를 통하여 거래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미 세계적인 회사들은 모두 이러한 관행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등도 적절하게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판매하여 관련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제1부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거 눌러주시면 20분 좀 넘네요. 이거를 네. 눌러보고 한번 검증을 해보죠.